신부님이 진행하는 신부들의 수다. 레디 고! 신부들의 수다. 안녕하십니까. 신부들의 수다는 첫 출연인 것 같습니다. 한평중소문화재 관장이자 한평본당 주임인 장욱종 안토니오 신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수다는 벌써 세 번째 출연이네요. 비서실장 이호진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입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서품 받은 노대동 본당 보좌 조영원 요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또 더 반갑네요. 이렇게 볼 줄 몰랐습니다. 네. 출연 제의 받고 어떠셨어요, 이호진 신부님? 처음에 전화를 받고 도대체 왜 또 전화가 왔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 PD님 연락 왔으니까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최영일 신부님은? 네. 네, 저는 신부들의 수다 간간히 한 번씩 듣고 있는데 이 자리에 또 다시 제가 전화를 받게 돼가지고 너무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막막한 심정으로 오늘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재미있게 잘 이끌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 소감 한마디 하셔야죠. 저도 연락받고 방송국에서 어떤 일을 나가셨지? 나도 궁금했었는데 제가 신부들 수다는 그 나주 한평지구 하베카 그때 할 때 그때는 이제 정해진 트랙에서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출신분당 이제 후배 신부님들과 같이 하니까 긴장되고 떨리고 손에 땀이 나고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또 신부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잘 이끌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출신 본당 사제들의 신부들의 수다가 저희가 네 번째라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5기 신수다 멤버인 김재훈 신부님 출신 본당인 우남동 편을 했었고, 두 번째는 역시 5기 신수다 멤버인 정일준 신부님의 출신 본당인 용봉동 편을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난달에 세 번째로 금호동 본당 편이 방송이 됐고, 오늘 저희 출신 본당인 나주 본당 편을 준비했습니다. 네, 9월이 순교자 성월이기도 하고 또 나주 본당이 나주 순교자 기념 성당이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신부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사실 또 이제 신학생 때와는 다르게 품을 받고 나서 보니까 정말 핑계가 아니고 시간 내서 약속을 잡는 게 정말 어렵고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도 아니고 두 분 신부님과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있을 수 있다니 정말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함께 하시게 된 거 가볍게 어떠신지, 신부님 어떠신지. 장욱종 신부님 먼저 들어볼까요? 그렇죠. 약간 했나? 아니요, 들어볼게요. 함께하게 되죠. 지금 오늘이 9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순교 기념성당이기도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역사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의 마지막 날에 또 두 분 신부님과 같이 해서 뜻깊게 되는 것 같고 아마 9월의 마지막 신부님들과 같이 잘 보낼 수 있어서 무척이나 또 보람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목 활동들을 하다 보면 만난다는 게 사실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조영원 신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마다의 시간과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춘다는 게 참 쉽지는 않는데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출신 우리 본당 선후배 신부님들을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광이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원래 오후 2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그 신부님께서 이제 피정, 오늘 사제 4차 이제 단기 피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피정 시간 겹쳐가지고 오늘 이제 녹음을 방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모두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죠. 각자 자리가. 지금 장욱종 신부님은 앞서 소개하셨지만 지금 현재 한평 본당 주임 신부님이시면서 또 동시에 한평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이시기도 하거든요. 한평 성당 주임 신부님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이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그리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 벌써 좀 오래 계셨는데 몇 년째 지금 계신 거죠? 지금 만 9년 됐고 10년째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보니까 2015년도 8월에 인사이동 받고 난 다음에 한 기관에서 9년 동안 있게 됐는데요. 또 그 직무를 조금 벗어날 줄 알았는데 또 올해 또 인사이동에 의해서 아예 한평 성당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당 주인 신부와 그리고 이제 문화집 관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 저희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저희 이제 그 교구에 법인이 2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하고 청소년법인 2군데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청소년법인에서 이제 수탁받은 청소년 수련시설 기관이고요. 이우진 신부님하고 저는 아마 학창 시절 때 이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이제 그 활동한 경험들이 조금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조용은 신부님은 조금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나주에 있을 때 네. 나주에 청소년 그 문화의 집, 청소년의 집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한 번씩 그래도 가서 친구들 만나고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저희가 청소년 기본법으로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다양한 여가 선용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학교에서 못했던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하게 되고 또 이제 저희 성당으로 비유하자면 학생회 같은 청소년 참여기구가 있어서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 준비하고 10월 저희가 26일하고 27일에는 제 13회 한평은 청소년 한마당이 저희 군에서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준비하고 제가 그러한 것들을 이제 돕고 아이들의 자치적인 실현을 함께 하고자 지금 2015년도부터 이렇게 9년째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간은 그렇게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아무래도 본당과는 다른 곳이기 때문에 이 청소년이라고 해도 신자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신자가 아닌 친구들도 기관을 방문을 하고 또 사용을 할 건데 혹시 그에 따른 어려움이나 뭐 그런 건 없나요? 제가 이제 서품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청소년 쪽을 더욱더 공부하고 싶다고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2013년도부터 서울가톨릭대학교 이제 사회복지학과 청소년복지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반 동안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전공을 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긴 했었는데 막상 또 기관에서 부임받고 신자 아닌 친구들 만나니까 많이 좀 어색하기도 하고 조금 걱정도 되긴 했었는데 지금은 9년째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신자인 친구들보다는 비신자인 친구들이 더 반갑게 해주고 어저께도 이제 본당 사목회 분들하고 점심 식사하고 난 다음에 한 카페에서 있었는데 아이들이 한 2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인사하고 안녕하니까 신자분들께서 역시 지역분이나 틀리시구나라고 또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지금은 이제 신자인 청소년들과 비신자인 청소년들 이제 거리낌은 없습니다. 근데 신자인 청소년들이 이제 본당 주인 신부로 이제 토요일 날 만나게 되니까 더 긴장하고 기관에서는 편하게 하는데 성당에서는 조금은 더 어색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경험하고 있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호진 신부님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주교님 옆에서 비서실장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는 비서실장이 이제 사제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아는데 여기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이제 신자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비서실장이 정확히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신수다 처음 출연했을 때가 아마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 이수다 그래가지고 특수사목에 있는 신부들 초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는데 사실 뭐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말하는 비서실장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는 일은 많이 비슷할 겁니다. 교구장님 일정 조율과 그다음에 의전 그리고 수행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그다음에 전례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제 대부분 그런 일이죠. 하루 종일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주어지는 이제 업무들을 하나씩 또 처리해 나가고 그래서 뭐 주로 예식서를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전례 주교님 전례 검토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주교님께 전달해야 될 메시지들, 그다음에 다시 또 보내야 될 메시지들 이런 것들을 수합해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죠. 주교님하고 같이 이제 한 사이클을 맞추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좀 어려움 같은 건 없으세요? 어려운 거라면 이제 아무래도 제 개인 일정보다는 주교님 일정이 먼저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약속을 잡을 때도 항상 이날 어떤 일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제 일정을 확인을 하고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많이 제약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예, 그런 것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때는 과연 이것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인가,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뭐 당연히 교우장님께 가서 여쭤보고, 또 때로는 주변에 이제 계신 신부님들께 여쭤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주교단들 교황청 정기 방문 있었잖아요. 네. 그때 동행하셨는가요, 신부님? 그랬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그러니까요. 주교님 이제 지난 9월 중순에 정기 방문으로 출국을 하셨고요. 그 이제 가셨을 때 관련된 여러 업무들 또 하고 돌아오시는 일정으로 지금 가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로마에 가도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차라리 한국에서 여기에서 일어난 일들과 관련해서 주교님을 서포트해 드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특수사목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있는 신부들도 있고, 또 우리 조용환 신부님처럼 이제 본당에 나가서 사목을 하는 본당 신부님, 사실 본당 신부님들이 우리 교구 사제에 꽂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 이제 노대동 본당에 부임을 해서 지금 이제 몇 개월 됐죠? 네, 지금 9월이니까 한 8개월 됐겠네요. 네. 네, 그동안 또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무엇보다도 본당에 나가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는 게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동안 신학교 안에서 공부하고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이 정말 내가 밖에 나와서 보니까 온실 속 화초처럼 신학교 안에서 보호받고 사랑받으면서 자랐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물론 신학교 안에 생활도 바쁘고 정신 없었지만 또 나와서 보니까 정말 그렇게 또 사실 100명이 안 되는 인원 안에서만 살고 하니까 그만큼 듣는 것도 더 적고 밀집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이렇게 본당 나와서 보니까 정말 수없이 많은 신자분들,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세상 전면에서 살아가시는 이런 분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시는구나. 그분의 그런 경험치들이 정말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에 몇 배는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정말 실시간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처음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앞에 있는 두 분 신부님께서도 특수사목으로도 오래 계셨지만은 또 각자 본당으로서는 그래도 저보다 훨씬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두 분의 그런 조언이나 혹시 기억나는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가볍게 한 번씩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계셨던 호지 신부님부터 알려주시면.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넘기는 에피소드들은 본당에 있으면 많이 있죠. 뭐 예로 들자면 사실은 제가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장성 사거리 본당에 있을 때 누가 이 유기된 개예요. 그걸 키우는데 망운에서 어느 날 공소 미사를 다녀왔는데 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개가 없어져서 도대체 이게 뭔가 했더니 그날 아침에 우리 형제님 한 분이 개 장을 좀 청소해 주신다고 밖에다 매놨는데 이 개가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큰 소리가 났고 그러는 바람에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개를 그래도 이제 데리고 오겠다고 쫓아가셨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멀리 간 거죠. 아침에 미사 마치고 와서 보니까 그 난리가 나 있는데 속으로는 좀 당황스러웠죠.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하지만 우리 형제님께는 또 걱정을 끼쳐드리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찮다고 올 거라고 하면서도 이제 그 길을 찾아 나섰고, 그날 저녁에 또 우리 그 연세 많으시는
형제님 한 분을 또 따라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바로 또 회장님하고 그 형제님하고 연락 드려가지고 바로 그 되찾은 아들을 기억하면서 저녁에 또 파티를 했었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또 사목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거는 신자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을 아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하는 게 맞나? 지금 잘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늘 하곤 했습니다. 신부님 어떠세요? 저도 보좌 신부 한 지가 거의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본당에 거의 1년씩 세개 본당을 있었는데 근데 세개 본당이 다 북부지구였어요. 그래서 이동하고 난 다음에 신부님들께 새로 발령받은 장홍철 신부님이 나왔는데 계속 같은 지구를 도니까 신부님들이 너는 본당을 이동한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해서 제가 조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이제 그때 지금은 북부 1지구 2지구 나눠졌잖아요. 근데 그는 북부지구가 하나로 됐었어요. 근데 그때 아이들 숫자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북부지구 청소년 한마당을 그때 살리시오 체육관에서 했는데 한 700명 가까이 모여가지고 포자 1년 차인데 쉽진 않았는데 그때 이제 연봉동에 있는 이제 대표교사가 저희 총대표도 했고 그때 이제 본당들이 다 모여서 했는데 아주 그 의미 있게 했던 기억이 나요. 뭐 미사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여러 가지 체육대회도 하고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그때부터 아마 저에게 청소년을 좀 같이 하라는 주님의 뜻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자 3년 동안 3개 본당밖에 못 돌았지만 그래도 본당 신부님들 4분 모시고 그중에 저희 이제 출신 본당의 선배인 신부님도 정의다 신부님도 제가 반년 모셨고요. 운암동에서 의미 있는 일들이 좀 있어서 저도 보자 신부 때는 많은 기억들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떠세요? 노대동 살기 괜찮으세요? 노대동은 정말 살기가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지리적 조건도 그렇지만은 무엇보다도 함께 하시는 그런 신자분들이랑 그래도 아이들이 정말 모두가 온순하시고 온화하시고 그런 부드러움이 다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드러움 옆에서 느끼다 보니까 저도 조금은 긴장도 더 풀어지고 그분들과 함께 더 편안하게 도움도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들과 살아가더라도 어려운 일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그중에 가장 어려웠던 일 하나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보통 이제 저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그 MBTI 하면은 제가 마지막 숫자가 계획형 그거라고 하는데 제가 완전히 P거든요. 그래서 계획하고 기획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데 또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아이들 이벤트 행사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계획하고 기획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잘 못하다 보니까 주변에 대표 선생님이나 단체장 회원님들, 회장님들이 정말 알차게 기획해 주시고 옆에서 그런 걸 너무 잘 해주시다 보니까 지금은 그분들 도움으로 그런 계획하는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 나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서 옆에서 잠시 들으면서 조금씩 그런 계획하는 것들을 조금씩 그분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노대동 신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한마디 하시죠. 언제나 사랑으로 봐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사랑이 없었다면은 또 이렇게 이뻐해 주실 수가 없는데 그 사랑 덕분에 또 제가 또 하루하루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하트로 한번 놔주시죠. 그러세요. 자, 신부들의 수다. 오늘은 나주 본당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 시간 화면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접속해서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을 검색하면 해당 화면을 찾을 수 있고요. 시청하시면서 저희한테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 있으면 달아주시면 됩니다. 또 지금 물론 녹음으로 방송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또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여러분의 문자를 소개해 드릴 수는 없어도 선물은 보내드립니다. 방송 후에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린다고 합니다. 문자와 빵톡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보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문자 보내는 방법은 샵 5005번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발생하는 샵 5005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가톨릭 평화방송 통화 어플이 있습니다. CPBC 빵이라는 앱을 다운받아서 회원가입과 실명 인증을 하면 무료 대화창인 빵톡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서둘러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부들의 수다 본격적인 수다를 시작해 볼까요? 나주에서 무슨 일이?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막가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 네, 신부들의 수다. 오늘 수다 주제는 나주에서 무슨 일이입니다. 우남동, 용봉동, 금호동에 이어서 오늘 네 번째 출신 본당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나주 본당 소개를 들어볼까 합니다. 가장 막내이신 조영원 신부님 해주시죠. 네, 나주 하면은 또 이제 전주와 나주에서 전라도를 하는 중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만큼 성당 역시 역사가 깊습니다. 1935년에 설립돼서 본당 설립 90주년을 지나고 100주년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본당에 오시면 정말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성당에 맨 처음에 들어오시면 다들 이제 경험하시는 게 신발을 벗고 들어오시는 게 있는데 사실 요즘 본당에서는 찾기 힘든 그런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역사가 깊고 또 다양한 기념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당의 초대 주임 신부님이시기도 하셨던 현 하늘도 대주교 기념관 혹은 순교자 기념 경당, 또 성당 전체를 돌아보는 십자가의 길 등 성당 전체가 정말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데요. 이런 나주 성당에서 오늘 저희 이야기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9월의 마지막 날에 모인 이유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순교자 성호를 보내면서 순교자 기념성당이기도 한 나주 본당에서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본당에 순교자 세 분이 계시죠? 네, 순교자 세 분이 계시는데요. 유치성 안드레아, 이문보 바오로, 강영원 바오로 세 분의 순교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들과 함께 우리 신부들 숫자 나주 본당 출신 사제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 본당에서는 몇 명의 신부님들께서 탄생하셨는지 아마 궁금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신부님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 본당 출신으로는 저희 본당 훨씬 앞서서 1965년도에 사제소품 받으신 이천수 나자로 신부님께서 첫 번째 출신 사제이십니다. 그리고 선종하신 박상수 고수마 신부님께서 1966년도에 소품을 받으셔서 2대 신부님이시고, 또 제가 마지막 퇴임 6개월 동안 함께 했던 정인달 바오로 신부님께서 1969년 소품 받으신 3대 신부님이십니다. 그 이후에 제가 41년 만에 네 번째 출신본당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호진 신부님께서 2013년 다섯 번째 출신 신부님이 되셨고, 조용원 신부님께서 올해 소품을 받아서 여섯 번째 출신 신부님이 되셨는데, 그 사이에 수도에 출신 신부님 김재현의 가르로 신부님께서 계시거든요. 프란시스코 소속이신데 그 신부님께서 이제 계십니다. 그래서 신부님 포함해서 출신 신부님은 7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60년대 세 분 신부님이 탄생을 하셨고, 또 2000년대에 들어서 4명의 사제가 또 탄생을 했습니다. 글쎄요, 앞으로 또 몇 년 뒤에 또 새로운 신부님이 탄생을 할까라는 걱정도 했었지만, 다행히 현재 2학년을 마치고 지금 군대 갔다 왔죠? 군대 가서 올해 아직 전역 안 했고요. 네. 1년 정도 더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대 복무 중이죠. 네. 네, 신학생이 한 명 지금 있어서요. 또 향후 몇 년 뒤에 또 새로운 신부님이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혹시 저희보다 앞선 그 세 분의 신부님들과 또 뭐 추억이랄까 혹시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인달 신부님이 저희 41년 선배이셨어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계속 인사드리고, 이제 신부님께서 5.18 후유증 때문에 이제 기가 조금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외람되게도 신부님께 연락드릴 때 항상 문자로 연락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신부님들이 이제 연락을 하실 때는 항상 저에게 어떻게 연락하면 되냐고 물으셨던 기억이 나요. 전화하시면 잘 안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도 신부님 문자 주시면 연락 잘 드리실 겁니다라고 했는데 야, 어떻게 원로 신부님한테 문자로 연락하냐 했더니 아니 신부님은 그렇게 하시면 이해해 주실 겁니다라고 해서 선배 신부님들과 신학생 때부터 연락을 자주 했던 기억이 나고요. 정인달 신부님께서 마지막 본당이 운암동 본당이셨어요. 제가 갑작스럽게 도암동 1년 이제 사무 마치고 운암동 가라는 이제 보좌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 신부님께서 오시자마자 저한테 딱 할 말씀 하셨어요. 본단 출신 후배가 오면 안 되는데 네가 왜 왔는지 모르겠다. 내가 많이 모범이 돼야 되는데 너한테 모범이 안 되면 어떨까? 라고 이야기해서 좋은 것만 배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께서 이제 몰랐는데 갑자기 퇴임 준비 하셔가지고 제가 퇴임 준비도 해드렸고 근데 퇴임 준비 하실 때 아무것도 본당에서 해주기를 요구하지 않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교구청하고 여러 번 연락하고 신부님 퇴임 인사도 안 하신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여러 신부님들한테 조금 소리도 듣기도 했었고 그때 대주교님께서 김희중 대주교님이셨거든요. 갑자기 연락 오셔서 신부님 통화하고 싶다고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런 에피소드에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신부님 많이 저 챙겨주셨는데 신부님 영혼 안식을 위해서 기도 중에 더욱더 기억하겠습니다. 예. 저는 처음 이제 쌍암동 본당으로 발령을 나서 가서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락이 왔어요. 신부님께. 그래서 성경 주석서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20권짜리 주석서, 신구약 나눠져 있는 주석서인데 그거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챙겨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임신부님께서 갑자기 옷을 챙겨 입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다가 만나는데 신부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정영달 신부님 오셨시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오셨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마 저를 부탁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찾아오시지 않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지금 이제 선종하셔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또 안식을 취하시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사실 대면하거나 만나뵌 적 없고 사실 나주 본당에 있을 때 한 번씩 당시 주임 신부님께서 선배 신부님들을 모시고 함께 미사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때 멀리서나마 이런 분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멀리서나마 잠깐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현대 신부님과 그리고 이천수 신부님 그때 멀리서 얼굴만 배웠던 기억이 있고 특별히 이번 올해 선미사 할 때 이천수 신부님께서는 또 멀리까지 와주시고 함께 앞에서 미사를 함께 드렸던 그런 기억이 또 있습니다. 네, 3대이신 정영달 신부님과 또 정욱종 신부님 사이에 41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조영원 신부님 사이에는 또 11년인가요? 더 짧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13년, 11년 되네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 조영원 신부님 천미사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경사였죠. 우리 본당의 경사. 근데 또 장욱종 신부님 천미사 때는 또 달랐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군 복무 중이어가지고 함께하지 못했는데 41년 만에 경사라 또 분위기가 달랐을 것 같은데 어땠을까요? 지역 잔치였습니다. 41년 만에 이제 소품 받으니까 본당 신자분들도 많이 뜻깊게 생각하시고 그때 완도에 계셨던 김성룡 신부님까지 천미사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나주 지역 신자분들 들어보니까 저희 한평 신자분들도 오셨다고 그래요. 저 천미사를. 그래서 14년 전에 저를 보셨다고 본당 신부님 부임하셔서 너무 좋다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더더구나 또 이제 여러 신부인들 사이에서 좀 회자가 됐던 부분은 그때 이제 영적 예물을 봉헌하잖아요. 근데 신자분들께서 목주기를 14만 단 해주셔가지고 목주기도 14만 단 아직 집계 중입니다. 그때 주임신 배행기 신부님이셨거든요. 아직 집계 중입니다라고 또 제스처 있게 유머로 말씀하시다 보니 신부인들이 다 뒤에서 우아하시면서 도대체 너는 어떻게 생활했길래 그 목주기로 부대가 생겼냐라고 천미사 끝나고 기도 많이 하면 살아야 되겠다. 그게 신자들의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좀 에피소드도 있고요. 천미사 때 그 강복도 저희 동기 신부들이 있었는데 엄청 오래 신자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저기 이제 뒷마당까지 하셔가지고
그때 엄청 또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수다 이렇게 한다니까 그 본당 신자들이 주셨던 우연치 않게 영적 예물 그 패를 봤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종이가 한 장 있었어요. 아직 집계되지 못한 종이를 넣으셨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래서 다시금 신자분들 위해서 기도드리고, 지금 또 이제 본당에서 뭐 사제관이나 또 이제 수제자 기념터 짓는다고 이제 그러시는데, 그 공사도 조금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그 뒤에 3년 뒤에 또 이호주 신부님 천미사가 있었을 텐데요. 또 신부님의 천미사 역시 궁금합니다. 제가 그때 성당에 있긴 했었지만 그때 워낙에 어렸을 때여가지고 사실 천미사가 뭔지도 몰랐던 때여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혹시 그때 한마디 해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예, 그 천미사 하면 어쨌든 잔치잖아요. 경사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늘 기억에 남는 건 나주 본당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넓은 운동장이 있다는 거. 항상 부활 성탄 때마다 이렇게 모닥불을 거대하게 피웁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고기를 구워 먹거든요. 그날도 이제 제가 저녁에 미사를 했는데 마당에 우리 형제님들이 또 모닥불을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또 커다랗게 불을 피우고 밖에서 고기를 구워가지고 이렇게 나눔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누가 그랬어요. 이게 진짜 잔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고, 나주 하면 또 곰탕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매님들이 몇 날 며칠을 연구를 해가지고 곰탕을 끓였습니다. 식당에서보다 더 맛있는 곰탕을 끓여가지고 2그릇씩 다 먹고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때로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며칠간 계속 삶으셔가지고 계속 그렇게 만들어내시죠.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성당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게 참 좋거든요. 신발을 벗고 들어간다는 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좋아요. 그래서 그날도 사실은 미사를 할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도록 했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많은 신발들 또 신부님들 오셨는데 어디다 둘 거냐. 그래서 결국 그 신발을 신고 들어가고 그냥 바닥을 한 번 더 닦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었고요. 그날 지구에서 이제 미사를 그날 미사를 싹 없앴어요. 그리고 전부 다 나주로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본당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성당이 꽉 찼던 건 되게 오랜만에 봤었습니다. 그래서 기분도 좋았고, 또 하나는 성당이 리모델링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중천장을 걷어냈고, 그 해 이제 이사도 이제 다른 데서 강당에서 미사를 하다가 다시 본당으로 돌아왔는데, 그리고 나서 처음 이제 제가 그곳에서 미사를 봉헌을 한 거예요.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11년 만에 또 우리 조영원 신부님 이제 미사를 했어요. 저도 이제 우리 장옥종 신부님도 오셨고 저도 그 자리에 함께 했었는데 기분이 어땠습니까? 기분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사실 실감은 그때 안 나고 끝나고 나서야 이제 시작됐구나. 또 천민사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니 너무 또 감사하더라고요. 또 사실 또 신발 얘기 했었는데 저는 그런 거 생각 못하고 당연히 신발 맨날 벗고 살았으니까 오시는 분들 신발 벗고 들어오시겠지 하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때는 저 할 때는 신발 벗고 다 들어오셔가지고 미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곰탕 이야기도 했었는데 사실 곰탕도 하시게 하루 이틀로 되는 게 아니고 몇 주 전부터 정말 준비하시고 미리부터 펄펄 끓여야지 또 맛있는 곰탕이 나오는데 정말 또 저를 위해서 그 뜨거운 불 앞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게 정말 그래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장옥준 신부님도 이제 미사 함께 했는데 혹시 그날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날 진짜 신자분들 오랜만에 잔치였던 것 같아요. 진짜 나주 본다말 특색이 묻어나는 거였고, 근데 조영현 신부님 안 떠시던데요, 미사할 때? 뒤에서 바리바리 떨었습니다. 아주 잘 그 몇 년 차 되는 그 능숙함이
묻어나는 거에서 저는 처음에 때 엄청 떨었거든요. 긴장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서 저도 오랜만에 가니까 신자분들 만난 것도 좋았어요. 저 때 신자분들이 연세도 드셨고 저 때 이제 같이 했던 청년들이 이제 다 결혼해가지고 함께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 참 시간은 이렇게 지나가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랜만에 좀 내 집 온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참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영원 신부님 후배 신학생들 잘 양성시키셔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갈 수 있게끔 잘 함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천미사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주 성당을 다녔어요. 근데 두 분 신부님은 제가 이제 나주에서는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는 제가 본 적이 없고 나중에 제가 고등학생쯤 됐을 때인가 중학생 때인가 아마 그때 이사를 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혹시 언제부터 나주에 다니셨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장흥에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이호진 신부님은 그때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성당에 조금 조용조용 활동하다 보니 그 제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가 고등학생 때여가지고 예, 그때부터 이제 제가 처음 와서 원래는 이제 제가 교구 성소 아니고 수도의 성소를 그때 가졌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 추천 신부이신 박영우 신부님께서 수도에 가지 마라, 교구로 가라.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제가 갔던 이제 수도에 조금 여러 가지 문제와 그 부분이 좀 겹쳐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갑자기 이제 교구로 이제 오게 돼서 이제 예비 신학생 다니고 그때 이제 신학교 들어왔던 기억이 그때부터입니다. 네. 네. 조영원 신부님은 저는 원래는 영산포에 다니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시작할 때 나주 성당으로 오게 됐는데요. 그때 와서 보니까 그때 아마 기억으로는 부대 받으시고 부대로 생활하셨던 것 같아요. 호진 신부님께서. 그래서 전혀 기억 못한 것 같아요. 저는 누군지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저는 그때 신학하기 전이어가지고 부재라는 것이 뭔지도 몰랐어요. 부재 하니까 저런 것도 있구나 하고 멀리서 이렇게 좀 바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랬네요. 네. 저희 셋이 나주문당 출신이기는 하지만 영은 신부님하고 저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고 서품도 그렇고 활동이 좀 겹친 부분이 조금 없어요. 그래서 그 이제 저하고 공통점인 거는 저희 중학교 후배라는 소식을 제가 서품시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은사님들 선생님들께서 잘 챙겨줘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하고 이제 이혼희 신부님의 존재 혹시 저희를 언제쯤 봤는지 좀 기억이 나세요? 사실 언제 봤다는 기억이 안 나고요. 그러니까 사실 호진 신부님은 성당 왔을 때 멀리서 계셨던 저분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알고 있었지만 근데 그때도 이제 제가 부제나 사진 이런 거 잘 몰랐기 때문에 선배님으로서 계신 거는 저도 이제 신학교 들어가고 알았어요. 신학교 들어가니까 너의 선배로 호진 신부님 계시고 장국종 신부님 계신다 이 말을 들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두 분 신부님께서 계시는구나 이것을 조금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호준 신부님께서는 그래도 한 번씩 어디 갈 때마다 계셨던 것 같아요. 멀리서나마 아니면 가볍게 인사드렸던 것 같은데 장옥종 신부님께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첫 번씩 저 선미사 그때 할 때 즈음 해가지고 처음 또 뵙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에는 그냥 저도 연락드리고 문자로 몇 번 연락을 또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저도 최근 나서 또 인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깊이 이야기하고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죄송하다 말씀드립니다. 연락을 했는데 제가 만나지를 못하고 또 이제 그때 지구 신학생들이 카드 좀 보내줘서 그때 이제 사진도 보면서 기도 중에 기억은 했습니다. 조영원 신부님 제가 인식하게 된 것 서품식 때였어요. 그때 이제 나주에서 신학생이 한 명 입학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너무 누구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품식 때 이제 당일날 가자마자 갔는데 앞에가 이제 고등학생들 교복 입고 쭈르륵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영원이가 누구냐? 그랬더니 접니다 하고 손을 뻗쩍 드는데 왜 이렇게 새카맣고 촌스럽게 생긴 애가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도 저때 저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연으로 보고 그 뒤로 이제 그래도 한 번씩 뭐 연락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또 이렇게 계속 연이 되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호지 신부님은 저를 그때 아마 고등학교
그때 이제 처음 본 거죠. 이제 곧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알았을 거예요. 네. 그때 이제 학생의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근데 보면 되게 생글생글하게 잘 웃어요. 네, 별일 아닌데도 잘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저는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웃는 모습을 늘 간직하면서 교우분들께 많이 웃어주는 그런 신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맨날 웃어가지고 신자분들이 잘 웃는다고 이야기는 듣기는 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속 신부들의 수다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제 이야기는 뭐 안 들어도 되겠죠? 예, 뭐 호진 신부님은 아주 토박이셔가지고, 예, 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도 열심히 또 활동 그때 하고 계셨고, 그때 또 동생이 예, 열심히 또 성당 활동하고 지금도 이제 엊그저께 얼굴 잠깐 본 것 같은데 인사를 못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서 아마 이제 거룩한 이제 성가정의 모습을 이제 보여줬던 기억이 나서 예, 지금도 아버님 어머님 뵈면 인사드리고 동생은 좀 본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조금 기억이 본당에서 많이 남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어제 인사 못했으니까 여기서 인사하고 넘어가시죠. 아, 네, 잘 지내지? 예, 오랜만에 인사하네. 언제 호진 신부님하고 언제 한번 얼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 아, 이렇게 하면 어색하네요. 아, 참.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신부들 수다 나주본당 출신 사제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곡을 좀 선곡해 봤는데요. 제 조금 요즘에 상황들을 조금 반영해주는 노래인 것 같아요.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라고 예, 제가 못 따라 부르지만 항상 귀 기울여서 듣고 있습니다. 그 노래 예, 듣겠습니다.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발걸음을 다시 멈춰서게 이 거리에서 너를 느낄 수 있어 널 이곳에서 꼭 다시 만날 것 같아 너일까봐 한 번 더 바라보고 너일까봐 자꾸 돌아보게 돼 어디선가 같은 노래를 듣고 날 생각하면 너 역시 멈춰 있을까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거리에서 내게 우연히 들려온 것처럼 살아가다 한 번쯤 우연히 만날 것 같아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내 사랑이 그대로인 것처럼 발걸음이 여길 찾는 것처럼 꼭 만날 거야 지금 이 노래처럼 날 사랑하는 네 맘도 같을 테니까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거리에서 내게 우연히 들려온 것처럼 살아가다 한 번쯤 우연히 만날 것 같아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신부들의 수다 나주에서 무슨 일이라는 주제로 나주본당 출신
사제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주 본당에서 학창 시절들을 보냈죠.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까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오고 중3 1년 때는 그때 저희 아래 학년 친구들이 청소년 레지오를 하고 있었고 또 밴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동갑의 친구들이 아무도 없었어가지고 그때는 그래서 그 아래 동생들과 함께 같이 레지오 하고 1년 동안 레지오 하고 그리고 밴드 하는 거 구경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노래를 소질은 없어가지고 같이 밴드는 못하고 집에서 봤다는 기억이 있는데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제가 나주에서 안 다니고 다른 데서 다녀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와서 미사만 하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등학교 때부터는 특별한 기억은 없고 근데 이제 기억나는 게 그때쯤 해가지고 문화제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문화제인지 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밤에 저희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뭐 공연 같은 걸 했던 거 기억이 있는데 사실 어떤 공연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게 예전부터 선배 그런 님들이 다 했던 거라고 해가지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나주 제가 이제 학생회 활동을 할 때 늘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우리는 그 문화제, 문학제 뭐 이런 건데 명상의 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극도 하고 꽁트도 하고 뭐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촛불 성실하게 해가지고 컵초를 하나씩 다 들고 이제 대열을 만듭니다. 그러면 어느 목소리 좋은 누군가가 이제 시를 한 편을 긴 시를 쫙 이렇게 읽어 나가는 혼자가 아닌가? 여러 명이 했나? 그렇죠. 아무튼 여러 명이서 이렇게 그 시를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그걸 겁니다. 그때 연습 기간이 한 달이 넘었을 거예요. 한 달 이상 있었죠.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까지 하면은 꽤 오랜 시간이었어요. 그거를 저 신학생 때까지도 했었거든요. 근데 언제 없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 이후로 학생 수 줄어들고 이제 그 저희가 다 각본들 짜서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제 바꿨던 걸로 나주선당의 전통입니다. 그 그렇죠. 부분. 그러니까 꽁트하고 연극하고 했던 것까지 기억이 나는데 아마 저하고 그때쯤으로 해서 사라지지 않았을까. 숫자도 많이 줄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거의 마지막 즈음으로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글에 소질이 없다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예, 제가 이제 신학생 이제 각 때 그때 꽁트를 제가 담당을 했어요. 각본을 이제 대본을 썼는데 와 이렇게 재미없는 대본도 있냐고 꽁트가 이렇게 재미없으면 어떡하냐고 그럴 정도로 이제 그거를 어느 선생님이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액션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로 살려낸 적이 있습니다. 저 때는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그때 연합으로 신앙학교를 했었어요. 예, 지금은 많이 활용 안 하는데 지금 노안성당의 이 위층에 보면 수련원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방갈로 비슷하게 수련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6, 7개 본당이 같이 이제 밥도 지어 먹고 게임도 만들어서 하고 그때 이제 했던 기억이 조금 많이 남습니다. 그 지금도 저는 가끔씩 그 멤버들하고 연락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저 그때 학생이었어요. 그때 4개 본당인가 아마 모여가지고 연합으로 했었을 건데 그때 뭐 다시 영산포 뭐 그렇게 그때 이제 밥도 다 해먹고 그래가지고 그 코펠에다 밥을 하는데 밥이 타가지고 얘도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 그래서 물 부어가지고 끓인 다음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나눠 먹었죠. 밥도 산 쪽에 하다 보니까 밥도 좀 설리고 그거를 다 먹고 카레라 비벼 먹고 그런 했던 에피소드가 조금 많이 진짜 나왔습니다. 말만 들어도 재밌어 보이네요. 재밌었습니다. 제가 또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근데 사실 다시 신학교에 가서 장옥조 신부님께서 이제 이미 신학교에 들어가셨을 때 신학생이실 때 이호주 신부님께서 예비 신학생으로 또 다녔을 그런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예비 신학생이 있고 또 그렇게 이호주 신부님께서 후배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혹시 그때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본당에 후배가 처음으로 생기는 건데 그때 느낌을 조금 한번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본당 그때는 신학생들이 많이 기회했었어요. 특히 이제 나주 본당에서 신학생들이 계속 쭉쭉쭉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신학교를 조금 그만두시고 다른 성소를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계셔서 성소가 기했는데 또 호진 신부님께서 신학교 들어온다니까 저는 많이 좋았죠. 근데 이제 저하고 호진 신부님 터울이 3년이다 보니까 신학교에서는 이제 그 오랫동안 좀 같이 못 살았던 것 같아요. 군대하고 조금 엇갈리고 또 이제 제 서품식 할 때 호진 신부님 또 군대가 있고 그래서 그 조금 엇갈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이제 소식을 종종 듣고 그 부분에서 이제 같이 하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 신학교 생활했던 기억이 나고 또 이제 그때 이제 본당 신부님께서 이제 배은기 신부님이셨어요. 저희 성소국장이셨는데 성소국장 끝나고 저희 이제 그 본당 주인심 오셔서 저는 저 죽었다라고 했죠. 성소를 책임지신 분이 또 제 옷 입혀주셔야 될 분이셔서 그때 해가지고 아마 호진 신부님하고 좀 긴장하면서 살았던 조금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성소에 관해서 엄격하셨던 분이라 어디 갈 때마다 많이 허락을 받고 갔고 신학교에서 했던 것들을 본당인 사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러한 것들을 많이 알려주시는 그러한 과정이어서 그런 조금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진 씨는 어떠세요? 저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이제 장국정 신부님 군대 갔잖아요. 근데 저는 학교 입학을 해야 되고 근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군대 가 있는 신부님한테 편지를 그때 어떻게 썼던가 뭐 한 장인가 한 장 반인가를 써서 보냈는데 답으로 온 편지가 한 4장 됐을 거예요. 뭐 물론 A4 편지 아니에요. A4 그 조그마한 그 패션 편지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 거기에 그 자세하게 어떻게 하면 되고 뭘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를 제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방학 때 짐을 싸가지고 아빠 차에 다 실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신부님들이 야 너 나가냐? 그러니까 이제 그 방을 옮긴다는 얘기였던가 자리를 옮긴다는 아마 얘기였던 것 같은데 신학교에서 짐을 다 싸가지고 정리해놓고 나와라 했는데 그 얘기를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 적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조영원 신부님 학교에 입학을 했다는 건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서품을 받을 때 그랬죠.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 신학생이라는 소식은 들었어요. 그리고 조영원 신부님이 저한테 계속 방학 때마다 이제 문자를 줬는데 이제 거의 방학 다 끝날 때쯤에 연락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기관장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본당 신부였으면 제가 조금 자주 만나고 그랬을 텐데 좀 거기에서 못 만나고 그래 시간이 안 됐는데 어쩔까 방학 때 잘 살아보고 또 방학 때 보자 라고 했는데 또 방학 때 되면 또 연락해서 그게 계속 지속돼 가지고 제가 부제품 받고 난 다음에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당 이제 신부 이제 선배 사제로서 후배 신학생 잘 하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제가 잘 이끌어주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아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사제품 받기 전에 그때 저는 교구청에 있었잖아요. 호진 신부님과 같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 신부들이 이제 그 퇴근 연수관에 머무른다고 해서 그때 조금 시간 되느냐라고 이야기해서 차 마시면서 제가 술 잘 못하기 때문에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고 많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이제 저가 어려우면 이호진 신부님한테 이제 조금 조언도 구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본당 출신의 선후배의 그 관계가 조금은 잘 이어져야 그래도 사제생활에서는 조금은 더 잘 생활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저하고 이호진 신부님 항상 조영원 신부님 잘 본당생활 잘 하고 있는가 그 부분 기도하고 있어요. 지켜본다는 게 아니라 감시 아니에요? 네, 감시야. 감시 아니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선배로서 후배 신부들이 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저하고 호진 신부님도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쭉 착각 목자로서 걸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실 또 이렇게 위에 본당 선배 신부님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존재만으로 사실 든든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좀 잠깐이라도 기대고 말 한번 걸어볼 만한 신부님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평상시 살아가는데 그런 힘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실 이제 물론 사제품을 받고 난 이후에도 뭐 영향이 많이 있겠지만 이제 학교에서 사실은 선배가 있다라는 거는 더 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학교를 가는데 우주영 신부님은 군대를 갔고 저는 이제 입학을 했고 다른 제 동기들은 다 선배들이 있고 그래서 또 지구 선배도 있고 그래서 9시 첫 외출을 나가는데 다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아, 난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못 나가고 있다가 이제 다른 이제 외출 안 하신 때 선배님들이 야, 너 뭐 하고 있냐 그러면서 나가자 해가지고 저녁 먹으러 나갔다가 오기도 했는데 조영원 신부님은 이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예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야 뭐 나중에 학교에서 만났지만 어떠셨어요? 사실 저희 동기 입학 동기 그런 신부님들도 보면은 거의 한 두세 번 정도는 바로 본당에도 직계로 선배 학사님이 같이 신학교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묵주기도 할 때 같이 묵주기도 하고 외출 같이 나갔다 들어오고 평상시에 같이 지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런 선배님들도 있구나, 그런 도움을 많이 받고 조언을 듣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좋긴 하겠다라는 들었는데 근데 사실 부럽다는 생각은 별로 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좋아 보였지만은 또 저희도 동기가 많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내 동기 있고 하니까 여기서 같이 놀고 같이 이야기 들으면 되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좋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그래서 저 이후에 한 명이 더 입학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다른 길을 네, 이제 갔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잘 챙겨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아, 나도 후배 있으면 참 잘할 텐데 내 생각해보면 잘못했기 때문에 나간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각자 바로 1년 후배나 또는 2년 후배가 있다 그러면 같이 해보고 싶은 거 또는 뭐 알려주고 싶은 거 혹시 있어요? 근데 호진 신부님도 그때 저하고 있을 때 느끼셨겠지만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은 게 제가 혼자잖아요. 네. 예. 근데 그때 신학생 방학 때 그때 이제 그 호진 신부님하고 호진 신부 동생하고 예, 그때 여행 갔던 기억 안 나세요? 부산으로 여행 갔어요. 그렇죠. 네, 그때 에피소드 많죠. 네. 그 부산 여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때는 있었어요. 그 신학생이. 그래서 그분이 있었고 그래서 5이서 부산에 여행을 갔다가 이제 비가 와가지고 그러면 돌아오자 해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일이 참 많이 있었죠. 그랬죠. 지금도 그 열차가 다닐 거예요. 저희가 진짜 낭만을 조금 즐겨보자.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나주에서 부산 가는 열차가 딱 하루에 2대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무궁화호인데 지금도 있는데 그래서 5시간 걸려서 낭만을 즐겨보자 해서 이제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때는 스낵칸 카트가 있었어요. 카트. 그래서 그 열차에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혼인 신부님이 거기서 이제 계란도 까먹고 뭣도 까먹고 이제 사이다도 먹으면서 그렇게 해보자라고 했는데 1시간이 지나도 그게 카트가 안 다닌 거예요. 그래서 영문한테 물어봤더니 이 열차만 카트가 안 다닌다고. 이 열차만. 그때 그 태종대를 가려고 했다가 비가 와서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역까지는 안 가고 그 전에 아마 기차를 탔을 건데 그 차장님 하시는 말씀이 역내에서 방송을 했대요. 이 차는 카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걸 사서 타라고. 그걸 막 오자마자 기차를 타는데 어떻게 들어요. 그래서 한참 오는데 그때 아마 한 9시간인가 걸렸을 거예요. 부산에서 나주까지 오는 거. 그래서 중간에 이제 나주까지는 안 오고 효천역에선가 아마 내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데리러 와가지고 그 차를 타고 이제 집에를 갔었죠. 중간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이 차장님이 우리를 잊어버렸어요. 아주 생생하게 잘 기억하시네. 그러면 그 9시간을 내리 자고 이러.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불쌍하니까 뒤에 앉아 계신 어느 아주머니가 귤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정이 오가는 시대. 네, 그랬습니다. 그때 뭐 과자도 주시고 그래서 배는 고팠지만 그때 진짜 소중한 아직까지 기억에 나. 이렇게 기억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여행 한번 가고 싶다. 가서
저도 또 후배 학생이 계시니까 시간 될지 모르겠지만 언제 한번 되면은 나들이라도 한번 같이 가가지고 이런 추억 잊혀지지 않는 추억들을 한번 쌓아보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쉬움은 항상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움이 있어야 다음에 더 잘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뭐 그동안 만나기 힘들다고는 하지만 또 이렇게 잘 만나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또 나주 하면은 저 신학교 다닐 때에는 그래도 그때는 호진 신부님과 함께 살았던 학사님들 계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 많이 들으면서 있었는데요. 혹시 신부님들께서는 나주 본당 출신이어서 좋았던 점이나 혹시 지금도 나주 출신이어서 좋다 이런 점들이 혹시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성당 출신이라는 게 자부심이 있고요. 그리고 어느 본당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나주성당 같은 경우는 신자분들의 기도가 엄청 강했던 것 같아요. 또 순교자들 성당이기도 해서. 근데 저 있을 때 이제 신학생 때 이제 주인 본당 신부님께서 송홍철 신부님 이제 이웃님 추천 신부님이시죠. 예, 송홍철 신부님이셨는데 신부님께서 이제 순교자 그 터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관련돼서 엄청 많이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문당에서 있을 수 없는 부분들인데 그 순교자 정신을 조금은 더 이어받은 출신 사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더 자부심도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본당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인식하지 않아도 나에게 미치는 영향들. 그래서 저는 나주가 좋습니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일단 고향이기 때문에 편안하겠죠. 그리고 저를 아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라는 거.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두 분 신부님을 위해서도 또 세상의 많은 우리 모든 사제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좋아요.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분들이 계시지라고 생각을 하면 어려움들도 조금은 더 잘 이겨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최영민 신부님. 저도 나주에서 하면서 정말 나주에 당연히 했던 것들을 그때 무의식적으로 많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순교자의 그런 기념터라든지 넓은 마당이나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행사들 또 다들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그런 분들도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시면서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지금 저에게 있어서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좀 많이 느끼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이 나주 신자의 그런 모습들이 정말 나주의 그런 좋은 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신자분들의 기도 때문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이제 출신문당 신자분들께 감사 인사 한 마디씩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하시죠. 네, 저는 그게 또 떠오르는데요. 제가 천미사 할 때 천미사 선물로 수제 손으로 염색을 해가지고 하나씩 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사가지고 드린 게 아니고 신자분들이 직접 가셔가지고 하나하나 며칠 동안 가서 몇 번이고 염색을 드렸었는데 그런 정성과 그런 고생들이 평소에도 많이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한번 그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신학교를 가기 전부터 이미 부모님들과도 잘 알고 또 그때부터 기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신학교 다니는 내내 그런 기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들을 이렇게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 또 본당을 방문을 하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주시고 그렇게 늘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죠.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 늘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또 앞으로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도 늘 사제로 살아가는 동안 내내 또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90년이라는 본당 역사가 넘는 시간 안에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신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41년 만에 서품받은 저에게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기도로서 화답해 주신 신자분들 지금도 미사 중에 제가 봉헌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항상 연육간에 건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해년마다 조금 돌아가신 신자분들 보면 제가 조금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행사 때문에나 여러 가지 일정들에 가서 보면. 그리고 또 제가 같은 나주 한평지구에 있다 보니 더욱더 나주를 가더 신경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새 사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출신 신부님들, 후배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중에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사제들을 위해서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학준 신부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신수다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본격적으로 나왔는데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제가 이제 본당하고 기관 사목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본당 사목은 이효지 신부 후배거든요. 이효지 신부님이 몇 년 전에 본당을 나가셨는데 저는 이제 첫 본당 발령을 이제 받아서 신자분들 이제 제가 신자분들과 같이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경청 그리고 소통 공감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라고 교구장인 사목교사하고 일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들도 계속 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새 신부님들과 이제 신부님 후배 신부님 두 분들과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각자 특사목이 있고 본당 사목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얼굴 볼 수 있을 때 같이 보고 그렇게 이제 본당 출신에 대한 유대 관계를 조금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훈 신부님. 네, 저 역시 오늘 이 자리 빌어가지고 한 번 더 나주 본당 신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그 받은 은혜들, 은총들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면서 또 좋은 본보기로서 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꼭 기도손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호재 신부님. 네. 사실 저는 전화 받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너무 차이도 나고 접점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말이 많네요. 그러니까요. 시간을 못 채울 것 같았는데.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우리가 다시 다른 자리에서 또 함께 모여서 이야기들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대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긴 시간 청취해주시고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출신본당 사제들의 이야기 또 다음도 기대가 됩니다. 그 이야기들도 잘 관심 가지고 또 청취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할 곡은 조영원 신부님이 고르셨죠? 네, 오늘 마지막 곡은 제가 골랐는데요. 갓등 중창단의 사랑 이 한마디만을 노래를 골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또 사랑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들으시는 모든 분들 오늘 또 노래 통해서 사랑 받으시기를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조미영, 기술 문우성, 보이는 라디오 중계 김승환이었고요. 저희들은 신수다였습니다. 안녕. 사랑 이 한마디만을 온 삶을 통하여 말씀하신 나의 주 나 지금 여기서 맹세하오니 나도 그 삶을 따라 살리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이신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세상을 아름답게 해주는 단 한마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사랑 이 한마디만을 온 삶을 통하여 말씀하신 나의 주 나 지금 여기서 맹세하오니 나도 그 삶을 따라 살리라
살리